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 지역 연금 수급자분들을 위한 갭스 서울 소식 진행의 이선희입니다.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올 한 해 애쓰신 시간들이 보람찬 결과가 되기를 바라면서 따뜻한 연말연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12월 갭스 서울 소식은 올 한 해 동안 서울지부에서 실시한 주요 성과 가운데 10대 핵심 과제를 선정해서 서울지부 이상영 차장님 모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는 시간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그러면 2024년 서울지부 갭스 소식 10대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영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먼저 서울지부 연금 수급자분들에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지부 연금수급자 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이상영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올해 한 해 동안 서울지역 연금수급자 분들을 위해 서울지부 직원들이 수행한 업무에 대하여 홍보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연금수급자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저를 포함한 저희 직원들은 연금수급자 분들에게 직원들과 최선을 다했는데 혹시 부족한 점이 있다면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2024년 남는 기간 동안 마무리를 잘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갭스 서울지부 10대 뉴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성과 소개부터 하겠는데요. 먼저 연금 업무 주요 성과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 업무 주요 성과는 첫째, 연금 수급자에 대한 고객 권리 상실 예방 활동. 둘째, 전문 기관과 협업을 통한 세무와 건강 정보. 셋째, 찾아가는 생활 강좌. 넷째, 공단 메타버스를 활용한 연금 강좌와 연금 상담. 다섯 번째, 실시간 연금 강좌 유튜브 방송 개최 순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연금 수급자 권리 상실 예방 활동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서울지부에서는 이 하늘 장사 시스템 및 장애인 등록 시스템 등 공공 데이터를 활용하여 연금 수급자분들의 사망 사실을 조기 확인한 후 바로 자택으로 퇴직 유족연금 승계 신청 안내문 및 신청 서식을 1,700명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였습니다. 또한 유족 승계 미청구 유족 59명을 발굴하여 유족에게 직접 맞춤형 유족 승계 신청 안내를 통하여 36명의 유족분들이 바로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연금 미도래자 4,260명에게 장애로 인한 퇴직연금 조기 지급 제도를 안내하여 총 280여 명을 상담하였으며 이 중 3명이 이 제도의 수혜를 받았습니다. 네. 다음으로 연금 업무 이외에 연금 수급자분들을 위해서 유익한 세무와 또 건강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고. 이 서울지부에서는 공무원이 퇴직 후 행복하고 보람된 노후 생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 위해 전문기관과 협업을 통하여 올바른 세무 및 건강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무 정보는 국세동호회와 협업을 통하여 2022년부터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부동산과 세금 등 세법에 대하여 동영상을 제작 9만 5천여 명의 연금 수급자분들이 이를 시청하였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세무 정보로 도움을 받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외에도 건강 정보에 대해서도 또 신경을 많이 쓰셨죠? 네, 그렇습니다. 건강정보는 경의어려움과 협업을 통하여 고령자 질환 관련 동영상 제작, 실시간 랜선 건강교실, 메타버스를 활용한 건강상담 클리닉, 건강카드 뉴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연금수급자분들에게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고령자 질환 정보 제공을 위해 동영상 69편을 제작하여 이를 총 7만 1,000명이 연금수급자분들이 시청하였습니다. 다양한 방법의 건강 정보가 있는데요. 이 랜선 건강교실도 소개를 해 주시죠. 네, 랜선 건강교실은
코로나19로 인해 오프라인 강좌들이 잇따라 취소되고 환자 및 일반인도 외출을 자제하는 등 평소 건강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자택에서 건강교실을 참여하고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기획된 것으로 2020년 11월부터 월 1, 2회 국내에서 최초로 실시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랜선 건강교실의 운영 방식을 살펴보면 먼저 연금 수급자분들의 니즈에 맞는 질환을 선별한 후 그 분야에서 권위 있는 교수님을 초빙하여 간략한 질환을 소개를 받은 후 채팅창에 참여자가 실시간으로 질문을 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랜선 건강교실은 2020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총 55회 실시하였으며 33만 명의 연금수급자분들이 이 방송을 시청하였습니다. 네, 랜선 건강교실을 진행하다 보니까 건강한 노후 생활에 보탬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방송 시청하지 않으신 연금수급자분들도 앞으로 랜선 건강교실을 보시기를 적극 권유를 해드립니다. 다음으로 메타버스를 활용한 건강상담 클리닉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국내 최초로 메타버스를 활용한 1:1 맞춤형 한강건강상담 클리닉을 연금수급자 상대로 2022년 6월부터 현재까지 월 1,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방건강상담 클리닉의 상담은 우리나라 한방 명의이신 이재동 교수님께서 직접 상담을 진행합니다. 한방건강상담 클리닉은 먼저 신청자 모집을 통하여 사전설문 앱을 작성하시면 사전설문 정보가 이재동 교수님께 전달되어 상담 당일 영상으로 1:1 상담을 통하여 해결 방법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바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2022년 6월부터 현재까지 총 43회 189명의 연금수급자분들이 참여했습니다. 네,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건강 상담도 하시는데요. 이 밖에도 건강 카드 뉴스도 있었죠? 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5월부터 월 5회 서울지부 카카오톡 플러스를 통해 건강카드 뉴스를 게재하여 고령자 중심의 질환 및 예방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고령의 연금 수급자분들이 많이 참석하는 그 찾아가는 생활 강좌가 있는데요. 성황리에 진행이 됐었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지부에서는 상반기에 4월 26일 송파구민회관에서 하반기에는 11월 2일 강남시어트, 11월 29일 중구구민회관에서 총 3회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찾아가는 생활 강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강좌는 시립교향악단 퇴직자로 구성된 서울 앙상블 상록봉사단의 클래식 공연에 이어 연금수급자를 위한 득이 되는 연금상식, 퇴직자가 알아야 하는 건강보험제도, 한방명의 경희대 한의학과 학장님이신 이재동 교수님의 100세 건강을 위한 건강관리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평소 공무원 연금 및 건강보험제도 관련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활동을 일환으로 이동민원실도 동시에 운영했습니다. 네, 저도 진행자로 참석을 했는데요. 연금 수급자분들을 직접 만나 뵙게 되니까 반갑고 또 감동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공단 메타버스를 활용한 연금 강좌, 연금 상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단의 메타버스를 활용한 연금 강좌에 대해서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서울지부에서는 공단 최초로 2024년 5월부터 공단 메타버스를 활용한 연금 수급자를 위한 연금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금 강좌는 연금 수급자 업무별 맞춤형 연금 강좌를 통하여 평소 연금 수급자분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고 고객 권리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기획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금 강좌는 연금 수급자분들의 이해력 및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 이론보다는 민원 사례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 연금 강좌 주제는 덕이 되는 연금 상식, 퇴직 유족연금 승계, 연금 과세, 연금 정지,
분할연금, 국민건강보험제도 등 6가지를 선정하여 운영했습니다. 네. 그러면 연금 수급자분들의 참여도는 어땠습니까? 네, 저희들이 당초 연금 강좌는 월 4에 실시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교육 신청이 폭주하여 월 8에 연금 강좌를 실시하였으며 11월 말 현재 총 47회 1,200여 명의 연금 수급자분들이 참여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셨는데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네, 현재 공단 메타버스 참여 인원은 1회당 30명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25년도에는 메타버스 참여 인원을 50명으로 확대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강좌 주제도 연금 수급자분들의 의견을 받아 선정할 예정이오니 연금 수급자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무쪼록 연금 수급자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공단의 메타버스를 활용한 1대1 맞춤형 연금 상담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또 현재까지 운영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평소 연금 수급자분들이 연금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도 서울지부 유치가 서울 상록회관 한 곳에 유치해 있기 때문에 방문의 불편한 점을 간혹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한 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상방향 소통이 가능하고 개인정보가 보호되는 공단 메타버스를 활용한 1대1 맞춤형 연금 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금 상담은 2024년 5월부터 월 3회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상담 분야는 분할연금 및 연금 일부 정지 제도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2024년 11월 말 현재 총 28회 101명이 연금 상담을 받았습니다. 네, 이렇게 공단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메타버스를 활용하면 바로 연금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실시간 연금 강좌 유튜브 방송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연금 수급자분들의 고객 상실 예방 및 공무원의 연금 관련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단 최초로 실시간 유튜브 방송이 기획되어 2024년 8월 9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개최되었고 실시간 참여 인원은 4,500여 명으로 아주 많은 연금 수급자분들이 참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11월 말 현재 11,000명의 연금 수급자분들이 이 방송을 시청하였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셨군요. 이 방송에 참석하시는 분들의 질문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봐서 이런 방송이 한 번만이 아니라 최소 분기별로 1회 정도씩 진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차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저희들도 2025년부터는 업무 주제를 정하여 분기 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퇴직 공무원들의 사회공헌 활동의 주요 성과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 공무원 사회공헌 활동 주요 성과 소개는 늘봄 상록자원봉사단 활동, 느린 학습 아동 멘토링 활동, 그리고 ESG 활동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늘봄 상록자원봉사단 활동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서울지부에서는 퇴직 공무원의 공직 경험 및 재능을 이웃과 공동체에 나눔으로써 은퇴 후 삶의 보람을 실현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국민 행복 정진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퇴직 공무원 사회공헌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지부에서는 2024년도 퇴직 공무원 사회공헌 활동의 주요 핵심 키워드를 저출생 문제 해결, ESG 활동 활성화에 방점을 두고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늘봄 학교 운영은 초등학교 학생 돌봄 공백 해소 및 양육 부담 완화에 기여하는 정부 정책으로 공단은 퇴직 공무원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늘봄 학교 지원 사업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2024년 9월 2일 서울특별시 교육청과 업무 협약을 맺었으며 전국 최대 규모 약 1,000명이 참여하신 가운데 늘봄 상록자원봉사단 출범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업무 협약 주요 내용은 첫 번째, 늘봄 학교 운영 지원을 위한 퇴직 공무원 자원봉사자 인력풀 제공. 두 번째,
퇴직공무원 자원봉사자 인력풀을 활용한 늘봄학교 운영 및 지원. 세 번째, 퇴직공무원을 활용한 교육 분야 사회공헌 활동 확대를 위한 협력 등입니다. 공단은 이번 협약으로 학부모는 안심하고 아이들은 행복한 교육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공직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자원봉사자 인력풀을 서울시 교육청에 연계해 늘봄학교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관내 609개의 초등학교 중 326개의 초등학교에서 808명이 방과 후 학생을 돌보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참여 학교도 증가함에 따라 참여 퇴직 공무원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느린 학습 아동 멘토링 활동에 대해서 소개를 해 주시죠. 공단은 아이들과 미래재단의 천천히 함께 사업 참여를 통하여 정부 경계선 아동정책 지원을 위해 2024년 8월 5일 아이들과 미래재단,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공단과 공동으로 느린 학습 아동 멘토링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느린 학습 자원봉사단 44명을 출범시켜 인지 능력 부족 등 초등 단계 학습 길손자 1:1 멘토링 수업을 통한 교육과 복지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또래보다 배움이 느린 학생 대상으로 읽기, 쓰기, 셈하기 등 기초학습 및 사회성 향상을 보다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학생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늘봄 상록자원봉사단과 느린학습 아동 멘토링 상록자원봉사단의 활동이 보다 더 활성화되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ESG 상록자원봉사단 활동도 있었는데요.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서울지부에서는 ESG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서울상록자원봉사단은 우이천, 중랑천 등 하천과 남산 등에서 환경정화활동, ESG 홍보 캠페인 등을 실시하였고 지역사회 공공기관과 복지관 등을 통해 취약계층 나눔 활동 및 공공기관 플랫폼을 활용한 ESG 및 안전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네,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서울 상록자원봉사단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상록자원봉사단에 가입하지 않는 연금수급자분들께서는 이 상록자원봉사단에 가입을 하셔서 제2의 인생을 보람차게 보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임대주택 업무 관련 주요 성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체험학습과 문화 탐방 등 가족 친화 활동도 하셨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네. 서울지부에서는 임대주택 입주민 대상으로 부모님과 함께하는 청귤청 만들기, 입주민과 함께하는 체험 및 공연 행사 등 체험 행사를 총 8회 2,172명, 문화 탐방은 35명, 소방 안전 체험은 181명, 녹색 장터 총 3회 1,500명 등 총 13회 3,808명이 이 가족 친화 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네, 일반 임대주택과는 달리 서울지부에서는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인상에 남습니다. 다음으로 요즘 제일 중요한 이 안전사고 예방 활동도 한번 안내를 해주시죠. 네, 서울지부에서는 경사보도 결병으로 인한 낙상사고 예방 열선 설치, 전기차 충전시설 및 화재 예방을 위한 5개 소화전 시설,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출입구 LED 설치 등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안전사고를 위한 조치를 시행하여 최근 5년 이내 임대주택 내 안전사고 발생 제로를 달성하였습니다. 네, 지금 마지막까지 안전사고 예방 관련 내용까지 다 들어봤는데요. 올 한 해 10대 주요 내용을 다 말씀해 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연금 수급자분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새해에도 더욱더 분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은 정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연금 수급자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2024년도 서울 지부를 사랑해 주신 연금 수급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 지부장 이하 모든 직원들은 2025년도에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연금 수급자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지부 이상영 차장님 모시고 2024년도 서울지부의 주요 성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 갭스 서울 소식 2024년 10대 뉴스 방송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내년에도 더욱 알찬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따뜻하게 새해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강희순, 진행의 이선희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